안녕하세요, 배어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만들고 나머지 거를 싹 지웠거든요. 근데 만든 영상까지 실수로 눌러서 어제 만든 영상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죄송스럽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슈투트가르트 방향이고요.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월요일날 성분 검사를 위해서 두부를 만들었고 그거를 성분 검사하는 기관에다가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이번 주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해서 물량은 지금 100% 다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거 금요일 하노버 방향 거까지 다 완료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통 뒷수부로 올라가면 아침 7시 정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좀 8시 반이나 9시 정도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쪽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갔는데, 두부를 그 시간부터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심은 했어요. 그래도 하려고 도와주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검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다음 주 2주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성분 검사를 해서 다른 성분이 들어가서 정지 먹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콩 불려서 콩 갈아서 콩물 빼서 간수 넣고 이렇게 칼슘 넣고 만드는 두부기 때문에 전혀 1도 방부제를 섞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코스라면 아마도 이제 허가 받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허가 나오면 100% 인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의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남겼던 거는 뭐였냐면, 한국하고 독일하고의 물가 비교를 잠깐 드렸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얼마를 벌어야지만 한 달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일단 거주를 하려면 집을 구해야 되겠죠.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3인 가족이 방 하나를 구해서 일단 당분간 살자, 절대 안 됩니다. 2013년도에 제가 처음 올 때 진짜 없이 들어와가지고 방 하나짜리를 구하긴 구했어요. 근데 거주 등록을 할 수 없는 방을 구해가지고 일단 싸서 들어가긴 했지만, 거주 등록은 그때 비자를 해주신 사장님 집에다가 거주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방 하나짜리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거 외에 원래 거주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명당 방 하나 정도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인 가족이면 방이 3개가 돼야 돼요. 거실 또한 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3인 가족이면 방 2개 거실 하나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뭐 방 하나 거실 하나 해서 방 2개짜리로 해서 아이가 어리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차후에 방 3개짜리로 옮기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방을 구해서 월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값 이상을 벌으셔야 되겠죠. 이쪽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월세를 낸 나머지 금액이 1인당 최소 생활 금액이 400유로 정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3인 기준이면 방세를 뺀 나머지 남은 돈이 1200유로가 돼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암트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1000유로가 남던 800유로가 남던 일단 암트 비자를 주는 비자 암트 쪽에서 복불복인 거죠. 제가 처음에 비자를 신청을 하고 처음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았던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그쪽 담당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직업군이라는 게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사무직이다 라고 하면 사무직은 최소한 월급이 어느 정도를 받아야 미니멈이 있어요. 그거를 신청을 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을 거고, 뭐 창고직은 얼마, 운전직은 얼마,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3인 가족의 집세가 얼마 나가고 나머지 금액이 뭐 1인당 400유로에서 3인 가족 1200유로가 남아야 비자가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 직업군의 최소 월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2013년도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난 후에 2014년도에 비자를 연장을 할 때 직업군이 가장 저렴한 월급으로 했을 때의 직업군이 창고였어요. 창고. 사무직 급여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직으로 해서 월급을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자를 연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월급의 한 30% 정도를 반값으로 보통 월급의 한 30% 정도를 반값으로 생각을 하면 나머지 70% 갖다가 생활을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 반값의 30% 자기 월급의 30% 정도 되는 반값을 산정을 하려면 월급이 상당히 세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주재원분들은 반값을 안 내니까 잘 모르겠는데 현지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거 보면 한국에서 독일로 취업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대략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30%가 들어가든 40% 정도가 들어가든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눌러 앉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언어의 장벽이 되게 컸습니다.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일단 급여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차후에 언어를 배워서 뭐 연차가 차서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조리 본인의 책임이겠지만 처음에 직장을 구할 때는 연봉이 되게 싸게 계약이 되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언어가 안 돼서 연봉이 싼데 어떻게 30% 안에 집을 구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첫 이제 거주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을 제가 제 스스로 구할 때 연봉의 거의 한 70% 정도의 반값을 냈어요. 그 월급의 한 70%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거예요, 거의. 공과금 낼 거 내고 뭐 생활할 거 하고 한 달씩 생활비가 저희가 300유로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버릇이 돼서 저희가 순수하게 식비로 따진다라고 하면 한 달에 300유로 정도 쓰는 것 같기는 한데 300유로 갖다 생각을 하지만 외식은 안 한다라는 거. 거의 집에서 해 먹습니다.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하고 밖에서 먹으면 불필요한 금액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해 먹는 편이에요. 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저를 뭐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 같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제 음식이 자기들 입맛에는 제일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김치는 항상 떨어지지 않고 냉장고에 만들어 놓죠. 보통 3포기 정도를 김치를 담그면 한 달에서 5주 정도를 먹습니다. 그래서 3포기 담그면 사실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한 포기당 그냥 마트에서 장을 보면 한 포기당 한 1.5유로, 한 3포기 사면 한 5유로 정도에 무 한두 개, 여기 파 좀 썰어 놓고 뭐 양념 고춧가루 뭐 멸치 액젓 좀 버무리면 그렇게 한 5주 정도 먹을 분량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15유로 선에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 양념을 구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양념이 다 떨어지면 좀 돈이 들어가겠죠. 고춧가루도 사야 되고 액젓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잖아 있겠지만 보통 양념이 다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튀김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튀김을 자주 해 먹어요. 뭐 아이도 좋아하고 탕수육 이런 거 다 집에서 해 먹습니다. 간혹가다 치킨도 튀겨서 먹고 탕수육 기본으로 해 먹고 가장 자신 있는 건 야채 튀김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끔 가다가 또 제가 일식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시미라든지 초밥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하거든요. 그래서 별식으로 가끔 가다가 해 먹기는 합니다. 여름에는 힘들고요. 날씨 선선해지면 뭐 연어 회라든지 연어 초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면 300유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일식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300유로 안 들어갑니다. 진짜 독일식은 할 게 없어요. 빵 해봐야 빵 엄청 싸고요. 잼 발라 먹는 거, 버터 사는 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우유 엄청 쌉니다. 한국의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우유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뭐 질이 나쁜 우유가 아니라 진짜 퀄리티 좋은 우유들도 비싸봐야 한국의 한 반 가격? 보통 노말인 우유가 한국의 한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저렴하게 식단을 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독일 사람들이나 이제 유럽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점심 저녁은 사 먹거든요. 뭐 유독 한국만 반찬 문화에 집에서 해 먹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시는 거고, 거의 뭐 싱가포르 살 때도 그렇고 독일 사는 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 다들 사 먹습니다. 싱가포르 이런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외식 문화가 싸기 때문에 고급 레스토랑 가지 않는 이상 그냥 동네 이런 그 막간이라 그러죠.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엄청 싸기 때문에 해먹는 게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 먹게 되는 거고, 유럽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거의 없어요. 그냥 케밥, 뭐 피자, 스파게티, 그 외에 그냥 뭐 돈가스로 만든 슈니첼 뭐 이런 게 다다 보니까 먹을 게 거의 없어요. 뭐 햄버거밖에 없고. 그래서 뭐 해 드시는 가정도 많기는 한데 그냥 순수하게 독일식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한식보다는 좀 덜 들어가겠죠, 금액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는 하루에 2끼 정도를 한식으로 먹이려고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퇴근해서 저녁 한 끼를 먹는 거기 때문에 한식으로 저녁에 한식으로 먹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쌀 같은 경우도 10kg짜리 쌀이 한 20유로 가기 때문에 그 10kg짜리 쌀 사면 한 달 반 정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식자재 금액이 그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는 라면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라면의 맛을 맛들이게 해가지고 라면을 자주 먹는 편인데, 라면도 진라면 가격으로 한 봉당 한 80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79센, 80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80센이면 한 1,1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출용 라면 같은 경우는 20개 들이가 한 박스인데, 저희 집 근처에 한인마트에 가면 한 박스를 구매하면 10% DC를 따로 해줘요. 그러면 한 박스에 한 14유로 50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개당 한 70센 정도를 먹는, 1,000원 정도에 먹는 거죠, 한 봉당. 근데 또 거기서 고급 그 진라면만 먹느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 가족 3식구가 라면 3봉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진라면 2봉에 라면사리 1봉 이렇게 해갖고 또 그것 또한 절약해서 먹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오시면 라면사리를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웬만한 가족분들이 라면사리로 그렇게 대처를 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비빔면 같은 경우도 라면사리만 끓여가지고 비빔면 소스만 따로 팔잖아요. 그걸로 해서 비빔면 해 먹고, 아니면 소면 사다가 소면 해가지고 김치국수를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당면을 사놔서 당면 조금씩 해서 잡채를 해 먹는다든지, 다 그렇게 해 먹습니다, 요리를.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한식으로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식이 그립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리도 더 잘합니다. 외국에 나오면 자연적으로 애국자가 돼요. 한국이라고 얘기하면 눈 한 번 더 가고요. 지나가다가 아시아스러운 얼굴인데 갑자기 한국말을 하시면 이렇게 탁 쳐다봅니다. 되게 반가워요, 사실. 한인 사회가 많은,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쳐다봅니다. 한국에 관련된 품목이라든지 한국에 관련된 물건들이 나오면 일단 눈이 한 번 더 가요. 그리고 외부에 거의 독일어로 써 있으니까 한글을 볼 수가 없지만 간판에 은연중에 한글 간판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한글이 써 있는 간판이 보이면 진짜 애정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일단 식자재는 한국보다 엄청 싸다라는 거. 하지만 공산품은 한국의 몇 배로 비싸요. 차량도 많이 고치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비소를 가면 인건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그냥 정비소 그 리프트만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시간당 15유로 하는 데도 있고 시간당 18유로 정도 하는 데도 있긴 한데, 거기를 가서 직접 오일도 갈고요. 이런 장비도 다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부품을 사서 자가 정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자동차 부심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면 자기의 자동차는 자기가 고칩니다. 그리고 안 고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가 차량은 거의 대부분 자신들이 고친다라는 점과, 안 고치는 차량들은 리스 차량이니 반납을 해도 되니 안 고치고 그냥 반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 같은 경우도 자가일 경우에는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요. 근데 이제 렌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잘 안 합니다, 사실. 보통 독일 가을 겨울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거든요. 근데 지금 8월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우중충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